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대제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대제 근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정도 근무 후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 공정에 따라 24시간 동안 생산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사람이 24시간 동안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2개조, 3개조 등으로 나누어 근무를 하도록 합니다. 2개조로 나눌 경우 하루 2번 교대되므로 2교대라고 하며 각 조는 12시간씩 근무하게 됩니다. 3개조로 나눌 경우 하루 3번 교대되므로 3교대라고 하며 각 조는 8시간씩 근무합니다. 2교대의 경우 조가 2개일 때 2조 2교대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조의 개수와 교대의 횟수가 같으면 하루 24시간 가동을 위해 2개조 모두 12시간씩 매일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3교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가 3개일 때 3조 3교대라고 하는데, 24시간 가동을 위해서는 3개조 모두 하루 8시간씩 매일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 연장 근로 1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됨은 굳이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대의 수보다 조의 개수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3조 2교대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를 엑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3개의 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월요일에 A조가 데이트 근무를 하면 B조는 나이트 근무를 하고 C조가 휴무하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한 칸씩 내려가서 B와 C조가 데이트 나이트 근무를 하고 A조는 휴무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B조가 휴무이고 A조가 나이트 근무를 합니다. 목요일은 다시 월요일의 근무조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3조 2교대는 3일을 주기로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근무 형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 이유는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BC조 역시도 A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요일에는 A조가 총 근무 시간이 아까 봤던 자료를 보면 데이가 9시부터 21시이기 때문에 총 근무 시간이 12시간이고 이 중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될 것입니다. 연장 근로는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이 됩니다. 야간 근로는 22시를 초과하는 근로가 없기 때문에 야간 근로는 0이 됩니다. 화요일에는 휴무 날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이 0시간이고 나이트 근무 역시도 21시부터 9시까지 근무기 때문에 총 12시간의 근무라는 것은 같고 연장 근로가 그중 4시간이라는 것은 또 같습니다. 다만 나이트 근무는 야간 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를 체하려야 되는데 2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기 때문에 나이트 근무는 8시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은 교대제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오직 어떤 근무 형태이든 어떤 교대제든 관계없이 일주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만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3일에 반복되는 패턴을
일주일마다 잘라서 각 주마다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무 패턴은 3일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단위는 일주일이기 때문에 3 곱하기 7하면 21일의 근무가 또 반복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월화 수 목 금 토 일까지가 나오고 3 곱하기 7 해서 3주가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근무 패턴은 3 곱하기 7에서 7번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고 다시 월요일이 되면 맨 처음에 월요일과 반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아도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은 일주일마다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 7일을 넘는 이 뒤에 부분은 아래 칸으로 한 칸씩 내리면 됩니다. 다시 여기가 7일이기 때문에 뒤에 7일은 다시 밑으로 내립니다. 여기서 각 소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의 합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연장 근로는 20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야간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몇 시간의 야간 근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근무시간 중에 야간 근로가 몇 시간인지를 절대적인 시간수만 세알리면 됩니다. 제1주는 16시간의 야간 근로를 합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제2주에 소정, 연장, 야간의 합계가 나오는데 제2주 역시도 연장 근로가 1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제3주 역시도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연장 근로가 20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 거는 휴게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서 만든 것인데 이 근무 형태가 결국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휴게 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휴게 시간만 알아본다면 제1주에는 총 근무가 5회 합니다. 월, 수, 목, 토, 일 총 5회 하기 때문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5일로 나누면 각 근무날마다 2.4시간까지의 연장 근로를 만 할 수 있습니다. 즉 4시간에서 지금 저희가 처음 구한 4시간에서 2.4를 빼면 1.6시간의 휴게 시간을 매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 하고 0.6시간인데 0.6시간은 0.6에다가 곱하기 60을 하면 분 단위가 나옵니다. 즉 36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날마다 1시간 36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2.4시간의 연장 근로만 하게 되면 이렇게 연장 근로가 12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편의상 나이트 근무 때 야간 근로 시간대에 휴게 시간 1시간 36분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8 빼기 1.6을 하면 6.4시간입니다. 즉 야간 근로 때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보면 야간 근로 시간은 6.4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제3주 역시도 제1주와 마찬가지로
근무날의 횟수가 총 5일입니다. 따라서 일주와 마찬가지로 각 날의 연장근로는 2.4시간까지 해야지만 연장근로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야간근로 역시도 야간근로 시간대에 했다고 보고 이렇게 배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2주 같은 경우에는 제1주와 제3주와 달리 근무날의 횟수가 4일입니다. 따라서 각 날마다 연장근로는 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각 날마다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정확히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2주 같은 경우는 휴게 시간을 1시간씩 가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럼 야간 근로시간대에 휴게 시간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제2주의 야간 근로시간은 8이 아니라 또 7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휴게 시간을 적절히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 3조 의료대제의 이 근무 형태의 최저임금, 최저월급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부터 제3주까지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는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평균 근로시간을 구한 후 거기서 나누기 12를 해서 월평균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연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365를 하고 이 패턴이 7주, 즉 21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누기 21을 하면 1년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나누기 12를 하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근로기준법은 주휴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주 같은 경우에는 주휴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40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이 되겠고 제3주 역시도 8시간이 됩니다. 제2주 같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시간은 나누기 5하여 6.4시간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휴시간을 또 월평균시간으로 구하면 같은 원리에서 이 세 개를 더한 후 곱하기 365에 나누기 21을 하고 나누기 12달을 하면 월평균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합계는 대략 194.66시간 정도가 나오고요. 연장 근로시간의 월평균 시간도 마찬가지 원리에서 구하면 52.14시간이 나오고 대략 여기서 밑으로 한 칸 내리면 자동적으로 야간 근로시간의 월평균 시간이 나옵니다. 나온 시간에다가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기본급 같은 경우 즉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의 합계의 경우 178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이고 연장 근로수당은 여기서 9,160원을 곱한 후 1.5시간을 하면 71만 6천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한 칸 내리면 야간 근로시간에 9,160원을 곱해져 있는데 야간 근로시간을 0.5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개의 합계가 280만 4,741원 정도가 이 근무 형태에서의 최저임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한 방법대로 하지 않고 계산기만 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계산기만 가지고도 정확한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문의를 하는 자문사 담당자들에게 눈으로 확인을 시키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엑셀로 과정을 만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제가 한 방법을 참고하여 적용하면 어떤 교대제 형태라도 휴게 시간을 얼마나 부여해야 근로기준법에 부합할지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최저 월급이 얼마나 될지 역시도 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